유식학파의 특징은 미륵이라고 하는, 미륵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아니, 저때 살았다는 설도 있다니까. 이게 좀 복잡해요. 미륵이 최소한 2명일 수도 있어. 미륵이 2명. 부처님 제자에 아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에 있어. 아일다가 미륵인데 그 양반이 어디에서 수기를 받냐면 지금 바라나시에서 수기를 받아요. 바라나시에서 수기까지 받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 있고 이 사람도 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도솔천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몰라, 나도. 아주 신비에 쌓인 인물이야. 정확하지 않아. 왜? 기록이 없어. 좀 복잡해. 그래서 뭐 미륵을 좋아하는 사람이 미륵을 칭했는지 뭐 궁예인지도 모르지. 내가 미륵이다. 궁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누가 내가를 지운 거지. 이렇게 미륵이다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좀 복잡해요. 인도가 이런 기록을 잘 안 남깁니다. 그래서 인도를 역사가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중요 인물은 사실은 이 무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무착하고 세친하고, 세친이 진짜 영웅이고 이제 무착이라고 하는 게 형이에요. 이 아상가, 이 바수반두인데 이 형제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최고의 명문, 불교 쪽으로 봤을 때 가장 천재는 용수, 최고의 명문 집안은 저 집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보살 소리를 듣는 사람이 4사람이 있어요. 용수보살, 세친보살, 무착보살, 마명보살. 4명 중에서 2명이 형제인 거야. 되게 멋있지 않아? 그리고 3번째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사람은 아라한입니다. 엄마가 참 그렇지. 뿌듯했겠지. 내 아들이 너무 막 기계같이 머리가 좋아요. 막 이랬을 수도 있어. 그래서 무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식파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솔천에 올라가서 아유타에서 일었던 사건인데, 아요디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무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륵에게 하늘에 올라가서, 도솔천에 올라가서 가르침을 배우고 내려온대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냐면 구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구라치는 거 아니야? 냄새가 나는데 야, 씨, 뭐 좀 그런 거 아니야? 구라지. 이래서 2종류의 검증이 들어갑니다. 2가지의 검증이 들어갑니다. 아라한이었던 사람이 내가 진짜 그런가 한번 가볼게. 이렇게 갔어요. 갔을 때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 되게 재밌어요. 미륵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았대. 왜? 나는 스님이고 미륵은 도솔천에 있을 때는 제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인에게 스님이 인사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딱 이랬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 또 한 가지는 무착을 계속 씹어요. 사람들이. 너 구라지. 그러니까 나 가서 들었다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내려오라 해봐. 그럼 믿어줄게. 입 딱 치고 내려와. 그럼 믿어줄게.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에 뭐 신이 있느냐, 이슬람에 신이 있느냐, 다 필요 없고 내려오라 해. 죽은 뒤에 천국 필요 없고 내려오라 해. 그럼 믿어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저 얘기를 씹으니까 미륵이 내려와요. 아유디아가 2가지 중요하거든요. 저게 미륵이 내려왔다는데, 불교적으로. 그리고 허왕옥 전설의 아유타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저 아유디아로 봐요. 그래서 저게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저기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팍복한 고로 인도 사람들이 데모를 해서 길을 막아서 못 갔어요. 나 오지 말래. 그게 아니고 저 아요디아가 또 한 가지의 성지예요. 힌두교에 이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굉장히 긴 서사시입니다. 라마야나. 이 마하바라타 책의 주인공이 크리슈나. 그리고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때 우리가 그 반야경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권만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 577권째 금강경이다. 여기서도 한 권만 딱 뽑은 게 바가바드기타예요. 이거 반응이 너무 쎄한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아무도 모르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책을 읽고 있었더니 제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너 요즘 기타 배우냐? 라고 해서 그 책 바가바드 기타 이 라마야나의 주인공이 라마예요. 이 라마, 이 크리슈나라고 하는 신의 화신이에요. 화신. 예. 아니 비슈누 신의 화신. 비슈누 신의 화신이에요. 이렇게 그냥 얘네 신화예요. 얘네 신화 구조. 근데 이 라마가 결국 스리랑카에 가서 이제 트로이 전쟁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저 라마야나가 트로이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있는 왕이 라바나라고 하는 어떤 악마가 라마의 마누라인 시타를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숭이 부대를 이끌고 막 가갖고 거기까지 가서 공격을 해서 결국은 뺏어온다. 다시 되찾아온다. 이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전쟁 무용담이에요. 전쟁 무용담. 그 라마의 탄생지가 아유디아예요. 아유디아. 그런데 나중에 인도에 무굴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슬람 제국이 무굴 제국이 그 라마의 탄생지에다가 얘네가 모스크를 지었어요. 힌두교의 가장 쉽게 말해서 성진 중에 한 군데다가 밀고 모스크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인도가 독립하고 간디가 결국 죽게 되는 사건이 간디는 자이나교도였는데 간디가 이제 하나의 인도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쪼개지고 그다음에 힌두는 힌두대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동쪽에 파키스탄, 서쪽에 방글라데시가 이제 독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막을 때 간디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다가 총 맞고 사요나라 했죠. 이게 인생 끝이구나. 이렇게.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에는 힌두가 훨씬 많죠. 힌두교도들이.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모스크가 있으니까 저걸 때려 부셔야 된다. 라고 해서 계속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만들었으면 당연히 때려 부셔야겠지만 그것도 또 옛날 거거든. 무굴 제국 시대니까. 또 옛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계속 이슬람하고 서로 간에 충돌하는 지역이 여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다행인 건 들어갈 때 막혀서 그렇지 나올 때 막혔으면 죽도밥도 안 된다는 거. 죽도밥도. 다른 일정들이 쫙 날아가는 거죠. 우리는 관광객이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좀 잠깐만 지나가고 싸우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무착이 있는데 여기에서 미륵이 내려왔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은 세친이에요. 이 세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워낙 중요한 사람이라서 세친 원래는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 4차 결집 서북인도 쪽에 여기에 대월지에 카니시카 왕이라는 월지국 그러니까 흉노족 계열이에요. 그쪽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다 나라를 세워. 이 사람이 불교를 이제 융성하면서 여기서 이제 결집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하고 달리 얘기를 안 하는 거는 그냥 지방 결집이라서 그래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할 때 뭐가 있었냐면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논설을 만들었는데 그게 200권짜리예요. 이렇게 만들면 책을 안 보잖아. 이게 보라고 만들어? 그렇죠? 200권짜리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 요약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났어. 야, 써머리. 공부 잘하는 애 그 노트 좀 줘봐.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 도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세친이야. 세친. 그게 이걸 요약해서 만든 게 아비달마 구사론 30권짜리예요. 요약한 거 30권이야. 아이씨. 미치겠네. 근데 저 사람이 세친이 처음에는 이게 소승이에요. 소승이에요. 그래서 이 경량부 사람인데 제일 큰 소승부파는 설일체 유부입니다. 일체를 있다고 말하는 부파.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이런 거 설명하려면 긴데.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는 144개의 원소가 있다. 그 원소는 계속 있는 거죠. 단지 그것의 결합에 의해서 이런 형태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다 똑같은 원소로 만들어졌죠. 근데 결합 형태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잘난 사람도 있고. 아니 너무 그렇게 보지 마. 아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원소는 불변이다. 이게 모든 것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대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도 사실은 실체가 아니었어. 이것도 지금 쪼개보면 이 원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쪼개집니다. 결국은 다 쪼개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공인데 저게 다 쪼개지면 결국은 공간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 다 쪼개지면 원자, 전자까지 다 쪼개지면 결국은 다 공간이거든? 그 원자, 전자 사이에도 공간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걔네끼리는 우리가 볼 때는 별게 아니어도. 그러면 똑같은 공인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냐? 차이는 뭐냐? 그게 진공묘유거든. 공이지만 묘한 실체적인 어떠한 형태에 실존한다라고 하는 재밌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설일치유부가 있는데 이 부파 말고도 경량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량부는 이 설일체유부하고 대승하고 약간 사이에 있어. 그래서 얘는 이거를 인식론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실체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얘네는 요소는 100% 있는 거야 라고 본다면 얘네는 꼭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건 생각하고 관련된 게 아닐까? 이렇게 약간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 이쪽은 그것도 공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쪽은 요소는 있어. 이쪽은 요소도 없어. 이쪽은 그 중간자 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세상에 두 가지 흐름이 있으니까 거기서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동수라고 하는 사람도 경량부 출신이거든. 그래서 이 캐슈미르 지역에 설일체유부가 이 서북인도 쪽에 이렇게 세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승불교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저 설일체유부예요. 여기에 세친이 잠입을 해요. 저걸 공부하려고. 경량부 쪽 사람인데 다 잠입을 공부를 해. 그렇게 해서 저 구사론을 이렇게 썼는데 사람들이 저 대비바사로는 설일체유부 쪽 이야기거든요. 그쪽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경량부 쪽으로 쓰는 과정에서 약간씩 틀어놓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보고도 몰라. 그 조금 차이니까 보고도 몰라. 근데 설일체유부에도 눈 밝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입존자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깨달음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깨달음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오입존자. 오입존자가 젊은 세친을 보고, 야, 너 빨리 가. 널 조질 수도 있지만 넌 지금 이러다가 걸리면 위험해. 너 빨리 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친이 나와가지고 이러고 딱 하고 있다가 또 이게 경량부의 입장에서 대승을 또 더럽게 씹습니다. 자기 형이 대승불교 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대승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 족보가 그렇게 오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씹어. 근데 나중에 형이 동생을 불러다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세친이 용수 다음으로 인도 불교사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내 입으로 대승을 비판한 거를 참여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형이 손을 잡았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대승을 씹은 거를 혀를 자른다고 해서 그게 끝나겠냐. 그 혀로 공을 세워서 다시 되돌려라. 라고 했대. 그래서 대승불교로 전향을 해서 유식학파의 어떠한 중추적 인물이 됩니다. 중추적 인물이. 그래서 이 세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친이 드라마틱한 게 있어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밌습니다.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나중에 다른 논사가 설일체유부 쪽 이 중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자 그래요. 한번 뜹시다. 이게 진짜 역대 빅매치예요. 역대 빅매치. 알리와 이노키. 하여튼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알리와 이노키 어떻게 끝났는지 알죠? 너무 싱겁게 끝났지. 한 사람은 바닥에서 기어가고 한 사람은 서 있고 이렇게 끝난 것처럼 세친이 도망가요. 거기에 또 진기한 사연이 있어.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이 진기한 사연. 어디서 듣겠어? 여기서 듣지. 언제 듣겠어? 그래,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세친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고 유식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유식 얘기에 관련해서 요가학파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